자, 이제 소유권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소유권인데요. 얘도 한번 훑어볼게요. 넘겨보면서 그 제일 큰 목차만 확인해 볼게요. 1번 총설, 소유권의 의의 이런 거 나오고, 2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부동산 소유권이 어디까지 그 효력이 미칠 것이냐, 토지 소유권의 범위 하고 상린관계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3번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취득 그 상단에 있는 그림은 13페이지 나오는 민법 전반을 흐르는 패러다임이잖아요. 뭐든지 뭐 권리 취득하려면 원인은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죠? 법률 행위이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 뭐 그 얘기고. 근데 이쪽은 법률 행위를 안 배워요. 이번 파트에서 물권법에서는 오른쪽에 계약 없이, 계약하지 않아도 취득 시효, 사실행위, 첨부 등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들 그것들을 배우는데, 넘겨보시면은 취득 시효 얘기가 두 바닥 쭉 가득 나오고, 그 다음 바닥도 취득 시효 얘기예요. 거의 한 바닥이 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시면 사실행위,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첨부, 이런 소유권 취득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쭉 내려오시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 청구권 한번 배우셨지, 총론에서. 물권 총론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럿이 있는 현상을 얘기해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인데 이것도 그냥 개념만 딱 보고 할 거예요. 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총설 시작을 해보면, 소유권의 총설 파트에서는 소유권의 의의. 근데 소유권의 내용은 딱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211조에. 그런데 저거는 이제 많이 봐서 그냥 이제 조문을 따로 같이 안 보겠습니다. 예. 소유권은 뭐냐? 소유자는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 전면적 지배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전면성을 띠고 뭐 혼일성 뭐 이렇게 다 필요 없고 이런 내용들. 소유권은 항구적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내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존속한다 이런 건 없어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다 보니 언제까지 쓰고 돌려준다는 존속기간 개념이 나오는데, 소유권은 그런 거 없어요. 존속기간이 아예 없고 그런 거는 없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행사, 사용수익 처분 안 했다고 내 것이 소유권이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 토지의 소유자라 그럴까? 이 토지의 소유자라면 토지를 첫째 뭐 한다? 사용할 수 있지.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 위에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수익을 낸다? 수익을 낸다는 것은 토지를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지로나 차임을 받는 거죠. 그럼 토지를 처분한다, 판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소유권이에요. 뭐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우리 목차가 두 개죠. 첫 번째는 토지. 이 토지라고 하는 물건, 이게 빗금친 게 이 토지거든요. 토지라는 물건은 되게 좀 독특하죠. 토지는 내 거하고 남의 것의 경계선이 횡적으로, 옆으로는 토지 대장상의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서 결정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내 거고 이 토지가, 여기서부터는 또 남의 거고 뭐 이렇게 되죠. 옆으로는 그렇게 토지 대장상의 공부상의 경계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위아래가 문제죠. 어디까지가 내 토지냐 이거죠. 토지라고 하는 게 이 표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표면만 얘기한다면 무슨 토지 소유자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어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중도 어느 정도까지는 토지고 지하도 어느 정도까지는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212조에는 이런 말이 있네. 조문 그대로거든요. 한번 읽으실까?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토지 소유권은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뭐 한다고 말해보세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토지의 어디까지? 하까지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정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법 같으면 몇 미터 이렇게 탁탁 나올 건데, 이 민법은 그런 게 없죠. 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른 거지. 그래서 이 윗부분도, 이 지하도 토지 소유자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이거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판례도 있고 하는 건데, 이게 토지예요.
이거 누구 토지냐? 갑의 토지지. 갑소유 토지인데 이거 뭐냐? 비행기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요. 이렇게 되게 멋지죠? 다시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저 높이는 토지 소유권의 갑의 토지 소유권이 효력에 미치는 정당한 이익 범위 내이다 밖이다. 밖이죠. 저건 갑의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대한항공을 또는 아시아나를 찾아가서 왜 남의 땅 위에 허락도 없이 날아다니냐고 그 항로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든지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지. 여기는 갑의 토지가 아닌 게 명백하죠. 이거는요. 우리 시골길에 드라이브 하다 보면 이런 거 한 번씩 보죠. 논하고 논 사이에 이렇게 송전선 나가는 서 있는 거. 누가 설치했을까?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설치했죠. 주로. 이 높이는 어떨까? 이 높이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저 높이가 갑의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내일까? 저것도 바뀔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내라면 저게 밖이라면 한전이 취해야 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밖이라면 그냥 설치하면 되고 저게 내라면 여기까지도 갑의 토지라는 거거든.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 허락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락받고 그다음에 사용료도 내고 해야 되겠지. 소유 요구하면. 이거는 소유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뭐 100% 만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한전이 여기 송전선을 설치하고 13년 동안 토지 소유자한테 한 번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단 설치, 소유자 허락도 안 받고 설치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한전을 상대로 소송 걸었어요. 송전선 철거 청구했어요. 철거해라 이거 다 철거해라. 이거 뭐죠, 여러분들 배우신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해되시나? 뭘까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제거네, 방해 제거 청구네. 소유권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 한 번도 그러니까 나한테 지로라든지 공간 사용료를 안 냈으니까 소유자로서 손해 입었어, 안 입었어? 손해배상도 청구했던 거예요.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한전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어.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송전선 설치는 불법 점유라고 하고 있잖아요. 점유가 뭔데, 점유가? 갑 소유 물건을 얘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 그러니까 여기도 갑의 토지라는 거지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전선 설치해서 불법 점유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치우세요 내 땅에서라고 하는 게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하라라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한전 철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한전이 또 항변을 한 게 뭐냐? 아니 농사지었죠. 여기 농지로만 쓰고 있었거든요. 무슨 벼가 이까지 자랍니까 이렇게. 여기 손해는 딱히 입은 거 없잖아요. 철거해드릴게. 뭐 손해는 무슨 손해? 그랬더니 대법원이 농지로만 이용해 왔다 하더라도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판례가 쓰는 이중 부정이에요. 받았다는 소리죠, 장애를.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 가설로 인해서 뭐에? 구분 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본 거예요. 구분 지상권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전이 정상적으로 공간 사용권을 취득한다면 갑의 토지를 빌려야 되잖아요, 지금요. 빌릴 때 토지 빌리는 거 뭐죠, 여러분들? 지상권인데 일반 지상권은 빌리면 아래 위를 다 빌리는 거거든. 근데 한전은 그렇게 빌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만큼만 빌리면 되거든, 이 공간만. 일정 공간만 슬라이스 쳐가지고 빌리는 게 뭐라, 거기가? 구분 지상권. 만약에 구분 지상권을 취득했더라면 지불했어야 될 임료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매년 그게 세이브된 거죠. 한전은 돈 안 줬으니까 그 손해를 입은 거고 13년치 그 계산해서 배상하라고 한 거예요. 송전선은 철거하고.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인 거 아시겠죠? 이거는 뭐다?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해서 둘 다 이겼던 사건이에요. 철거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철거하진 않았겠지, 현실에서. 배소하면 한전이 이제 과일 바구니 싸들고 소고기 들고 찾아가겠지.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전이 또 갑한테 말하겠죠. 이게 어떻게 철거하면 이게 하면 여기 전기 다 끊어지는데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상은 해드릴게. 앞으로도 사용료 잘 낼게요. 원만히 그렇게 뭐 다음에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거하라고 판결은 떨어진 거죠. 이게. 네. 됐어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은 표면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공중도 지하까지도. 근데 이 토지 위에 있는 물건, 토지 밑에 있는 물건 중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 아닌지 논의되는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두 개, 밑에 건 두 개 했어.
토지 지하에 가면 물 흐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걔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흐르기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동그라미로 미친다는 소리예요. X는 안 미친다는 소리고. 토지다 이거죠. 토지 밑에 흐르고 있는 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지하수를 뭐 할 수 있다고? 사용, 수입, 처분할 수 있고, 지하수가 25도씨가 넘어가면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온천수라 부르는데 온천수를 지배하는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저것도 온천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토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들,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 없다 해보세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다. 저 광물을 채굴해서 취득하려면은 뭔 권이 필요하다? 광업권. 광업권의 객체이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X. 토지 소유권 흙이 미치지 않는다. 자, 토지 위에 있는 물건. 좀 이따 다시 부합해서 다시 반복할 거지만 건물은 항상 언제나 별개의 물건입니다. 토지의 일부다, 별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흐르기 건물에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미치지 않는다. 심지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은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갑소유다, 을소유다. 을소유. 그래서 갑이 내 땅에 내 허락 없이 건물 지었으니까 이 건물은 땅의 일부로서 내 겁니다. 이런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나한테 주세요, 명도하세요, 이건 안 되고 건물을 내 땅에서 치워줘요라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걸 배우셨지? 그 다음에 수목은 어떠냐? 세모로 돼 있네, 깍두기처럼.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다는 거지. 수목은 원칙은 토지의 일부잖아. 그럼 토지 소유권의 흐르고는 수목에 미치 안 미치 일반적으로는요. 그 말은 내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토지의 일부니까 내가 베어서 써도 돼, 안 돼? 뗄감으로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 그런데 원칙은 토지 일부 구성 부분으로 효력이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하고 별개가 될 수도 있지. 자, 별개가 되려면 별개 물건입니다라고 공시를 해야 된다고. 공시하는 게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등기. 등기한 나무를 뭐라 그러더라? 임목. 임목이 되면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임목에는 미치지 않아. 임목 말고 이렇게 나무 껍데기 벗겨갖고 이름 써놓은 거 있잖아요. 뭐야? 명인방법. 자, 등기를 했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의 일부다, 별개 물건이다. 별개 물건이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칠 때도 있고 미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세모로 처리했어요. 깍두기처럼. 얘는 농작물은, 자, 농작물은 파, 마늘, 고추, 벼 이런 것들. 파종부터 수확까지 수주, 짧게는 수주, 길게도 수개월이면 수확이 되는 이런 물건들. 자, 이 농작물은 식물이라는 점에서는 수목에 가깝죠, 여러분들. 하지만 법적 취급은 저 건물처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본주의 사회였고 농사를 엄청 중시했거든요. 우리의 생존하고 관계된 이 식물들이잖아. 그래서 한갓 나무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귀하게 항상 토지하고 별개 물건으로 봤었어. 별개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명인방법도 갖출 필요도 없대. 왜? 나무들은 여러분들 저절로 자라기도 하잖아, 자연 상태에서. 하지만 농작물은 막 가꾸려고 해도 막 죽고 그러잖아, 제대로 안 기르면. 그러니까 벌써 얘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 뭔가를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관리를 했다는 것을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고. 온몸으로 부르짖고 있죠. 난 임자 있는 몸이라고. 그러니까 따로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토지하고 별개 물건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마치 건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의 토지에 을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파, 마늘, 고추에서 이만큼 자랐어, 먹음직스럽게. 그래도 그거는 토지의 일부가 되지 않으니까 경작 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지. 경작 한 자가. 아시겠죠? 내 토지에 내 허락 없이 경작했으니까 이 파, 마늘, 고추 다 내 거야, 땅의 일부야. 이건 안 돼요. 다만 저기가 똑같이 당장 다 뽑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뽑아가시고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건 가능해도 농작물이 토지 소유자로 기록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할게요. 뒤에서 부합 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여기 넘어가고 상린관계로 하겠습니다. 상린관계. 상린이 뭐죠? 서로 상자의 이웃 린자 아닙니까? 인접하다. 서로 인접한 관계를 말해요. 인접했는데 부동산 이야기예요. 서로 인접해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나 건물이죠. 토지나 건물을 이웃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상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계선이 있을 건데 토지 여기까지는 갑의 토지, 여기부터는 을의 토지고 경계선 부근에서 강력한 배타적 지배권 두 가지가 부딪히니까 서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 권리가 생겨요. 상린관계에서. 거기서 생기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상린권은 무슨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처럼 독자적인 어떤 물권이 아니고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인데 경계선 부근에서 그 힘이 소유권의 힘이 확장된 모습 또는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약간 그 왜곡된 그런 모습이지 소유권이 독립된 어떤 권리인 건 아니에요. 뭔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경계선 부근에서 되게 많이 싸워요. 엄청나게 많이 싸우니까 이렇게 싸울 때는 이렇게 처리합니다라고 조문을 둬놨어. 216조부터 244조에 30개 가까이 조문을 두고 있어요. 저거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요 정도에 있는 거 여기 한 바닥 정리되는 거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상린관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딱 상린관계 아닌가요? 그림을 딱 봐도 여기가 경계 여기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경계예요. 담. 여기까지는 갑의 토지 여기는 을의 토지지.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가 서로 이웃하고 있지 상린. 건물과 건물도 거의 근접거리에 있어 상린. 얘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고요? 상린 관계라고 해요. 상린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싸움 다툼의 하나. 자 242조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242조. 242조 여기 있네. 제목은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 그러면 자기 땅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건물을 지을 때 옆 토지 소유자를 배려해서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뭐라 하고 있느냐? 건물을 축조를 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지으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반미터, 0.5미터, 50cm. 그러니까 경계가 여기면은 내 땅에 건물을 지어도 건물을 못 짓는 땅이 영역이 50cm라는 거지. 건물의 외벽 가장 돌출된 부분이 경계로부터 50cm 거리는 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 토지 소유자를 배려한 거죠. 딱 느껴봐도. 만약에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해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전항해 규정에 위반했다는 게 뭔 소릴까요? 반미터 거리 안 뒀다는 거죠. 경계를 넘어온 거 침범한 건 아닙니다. 자기 땅에 지었는데 너무 경계에 바짝 붙였다는 거죠. 그 자에 대해서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다. 변경하세요. 구조 변경하세요. 들어온 부분 철거해줘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철거 청구권이죠. 이게 상린권이라고. 근데 변경하라, 철거 청구할 권리가 무슨 독자적인 하나의 물권인 건 아니고 소유권의 힘이 경계선에서 확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요. 아니 내 땅에 내가 건물 짓는데 당신 무슨 참견이에요? 라고 말하면 242조를 얼굴에 던지면 되겠죠. 참견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되었거나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 경계에 너무 바짝 붙여서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접지 소유자가 인지를 했으면 재빨리 권리 행사를 해야지 그것도. 그래야지 얘도 피해를 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금방 구조 변경을 해야 조금 진행됐을 때. 건물을 다 지었어. 아니면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이나 지났는데 철거 청구하는 것은 너무 큰 피해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1년이 지나버렸거나 1년 안 됐어도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철거나 변경 청구를 할 수가 없고 그땐 돈으로만 해결합시다. 뭐로 갑시다 그냥? 손해배상으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상린관계. 그 상린관계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거네. 여기가 경계라 치면 건물을 지을 때 경계선 부분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가장 돌출된 여기에 기준 여기겠네. 여기가 경계로부터 얼마? 반미터 거리를 두고 지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얘도 건물 지을 때 마찬가지 아닌가? 반미터?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건물과 건물과의 법정 거리가 최소 몇 미터 나온다는 거죠? 1미터는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미터 거리를 두게 했을까? 이쪽 토지 소유자를 고려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바짝 붙여버리면은 해가 이렇게 떠서 지는데 여기가 건물이 바짝 있으면 여기가 계속 응달져가지고 완전히 빛을 1년 내내 못 받잖아.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 너무 바짝 붙이면 여기 소음이 발생해서 여기 다 들리잖아. 여기 시끄럽게. 그래서 어느 날은 갑하고 친한 친구 병이 찾아와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됐냐고 그게. 다 떨린 거지. 궁금해서 찾아온 거야. 시끄러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미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지었다. 바짝 붙였다. 그러면 얘가 뭐 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은 뭐 하세요? 철거하세요. 변경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다 지었을 때 아니면 1년 지났을 때 착공 후 그럴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는 못 시킨다.
근데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린관계고 혹시 경계를 넘어와서 지었어. 내 땅에 들어와 지었어. 이건 상린관계 아니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지. 다 지었어도 철거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고 1년 아니라 10년 지났어도 철거시킬 수 있고 한 거지. 법리적으로는요.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상린관계라고 해요. 문제 하나만 확인할게요. 1번. 경계선 부근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했다는 게 바짝 붙였다는 거죠. 건물이 완성이 된 이후에도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1년이 지나버렸거나 1년 전에도 금방 후딱 짓잖아요. 건물. 완공이 되었을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배우는 게 상린관계인데 다시 책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상린관계가 지금 조문 하나 딱 보여드린 거거든. 30개 가까이 조문 중에.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몇 가지만 배우시게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건데, 법적 성격. 자, 이 조문들은 대체적으로 임의규정이에요. 거의 다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의 반대말이 뭐예요? 강행규정. 근데 이건 다 임의규정이어서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도 상린관계 당사자들이, 인접지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우리 이대로 안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래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법대로 안 하고 있지. 그래서 특히 금방 우리가 받은 242조는 임의규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례까지 있습니다. 반미터 거리 제한 규정요. 거리 규정이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접지 소유자하고 사전 양해가 없을 때는 반미터 거리를 둬야 되는데, 혹시 건물 짓기 전에 사전에 찾아갔어? 거기도 소고기 사들고 또 과일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내가 건물 지어야 되는데 내 땅이 너무 안 커서 작아가지고 반미터 거리까지 두면은 너무 건물이 면적이 적게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40cm만 거리를 둘게요. 좀 사정 좀 봐주세요. 30cm만 띄울게요. 라고 해가지고 대신 보상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원만히 합의가 되면 반미터보다 더 진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임의규정이에요. 민법상으로 그렇다라는 거. 민법상.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럼 별개고 그거는. 자, 그다음에 또 이거는 소유권에 규정이 돼 있을 뿐이지, 생각해봐요. 옆 토지 소유자가 가보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일 수도 있고 전세권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권자들은 전부 다 상린관계 적용을 받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토지를 30년을 빌린 지상권자야. 그런데 옆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거리 제한을 위반했네. 바짝 붙여 짓네. 그럼 내 비록 여기 소유자 아니지만 아까처럼 찾아가서 그 건물 구조 변경하세요 라고 지상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전세권자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 임차인도 그럴 수 있고. 됐어요. 주요 규정들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소유권의 취득. 자, 소유권의 취득, 이 구조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될 13페이지 민법의 기본 룰이잖아요. 13페이지 가면 저 빨갱이하고 파랭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죠, 원인. 저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을 합쳐서 뭐라 불러요? 네 글자로 합쳐가지고. 법률, 요건. 요건, 원인이라 그러잖아. 소유권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 법률, 효과라 그러잖아.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생기죠. 근데 요건은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저거하고 이거 이 차이가 뭔데? 의사표시. 이쪽은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통해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취득한 거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은 주로 계약을 말하고, 여기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계속 배웠던 게 뭐예요? 여러분? 법률, 행위를 배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물권법이잖아요. 물권법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산 이름이 계약이거든요. 계약이 이거지. 그러니까 물권법을 전후로 해서 저거는 실컷 배우니까 이번 라운드 물권법 파트에서는 저쪽은 안 다뤄요. 저쪽은 안 다루고 계약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약도 안 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들을 배울 거예요. 취득시효, 사실행위, 첨부. 이 두 가지는 내용이 엄청 적고 취득시효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취득시효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멸시효라고 들어보셨죠?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들었을 때.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 위에 잠들어 버려가지고 물권 같으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 동안 자면 권리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요거는 반대예요. 취득시효는 뭐냐면 취득은 발생이니까 이 사람은 그 권리자가 아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생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취득시효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생기려면은 그 물건을 해당 물건 이 물건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유를 해야 돼. 자, 점유하고 소유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건데 점유하고 소유는 엄연히 다르죠. 근데 점유도 되게 오래되면 소유로 바뀌어요. 엄청 오래되면 웃기죠. 일정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의 토지라도 20년 동안 내가 점유하잖아요. 그럼 내 거야. 내 거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점유하는 모습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2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어요. 이거 부동산 취득시효의 두 종류가 있어요. 이쪽을 이렇게 불러요. 20년짜리를 뭐라고 이렇게 불러요? 불러보세요. 점유취득시효. 10년짜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두 페이지 넘겨볼까요? 10년짜리는 76페이지 나오는데 상단에 뭐라고 불렀어요? 제목이 등기부취득시효. 제목은 외우실 수 있겠죠? 20년짜리 뭐라고요? 점유취득시효. 10년짜리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 그래요. 뭐가 더 많아요? 20년짜리가 10년짜리 내용이 20년짜리가 훨씬 많지. 20년짜리 그거 두 바닥 전부 다 74, 75 이게 전부 다 점유취득시효 얘기예요. 내용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아요. 등기부취득시효는 간단해요. 자, 이거를 이제 점유취득시효 위주로 볼 건데 이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법질서 안정과 입증곤란 구제인데 입증곤란 구제는 다음에 한번 설명하고 법질서 안정을 위해서.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점유하고 소유는 엄연히 다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점유와 소유는 다른 건데 그러면 내가 이게 남의 건데 이걸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게 된다고? 이상하네. 이상하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법질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이게 취득시효 제도. 오래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무기죠. 이무기가 호수에서 5,000년을 살면 용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5,000년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20년이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이쪽 그림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점유취득시효가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지금 아까 전에는 제가 여기는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얘들 잘못 살아왔어 지금까지. 경계선이 여기예요. 토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 법적 경계선, 토지 대장상의 경계선은 여기에요. 빨간색. 근데 과거에 얘들이 담을 세울 때 측량을 한번 했겠지.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경계가 여긴 줄 알고 여기다가 담을 세운 거야. 이런 담 같은 것을 현실의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담, 울타리, 도랑 이런 것들, 철조망 이런 거. 근데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현실의 경계와 법적 경계가 달라졌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법적 경계, 지적 공부상의 경계, 토지 대장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겠지.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밤에 담을 밀어버리게. 그렇잖아요? 땅 따먹게 하듯이. 잘못 세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빗금친 부분 이만큼은 소유와 점유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생긴 거네. 사실 누구 소유였어? 이제 알고 봤더니 갑소유죠. 근데 누가 점유를 해왔어? 을이 점유하죠. 무단점유네. 무단점유죠. 무단점유 뜻풀이 해봐요. 뭐예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거지. 무단점유한 거야. 그럼 몇 조가 떠올라야 되죠? 213조. 공식을 외우잖아요. 수학 공식처럼. 이 토지의 누구는요?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뭐하고 있는 자에게?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반환 청구. 근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몰랐으니까 살았겠지. 몰랐어. 근데 진짜 최근에 알게 된 거야. 최근에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거냐면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 법을 배웠고 최근에 경계로부터 반 미터 거리를 두라고. 그래서 이번 참에 담 제대로 세우는지 측량이나 한번 다시 해볼까? 다시 정밀 측량을 하다가 여기가 경계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깜짝 놀랐겠지. 담을 잘못 세워놨다는 거. 그래가지고 갑이 소유권 행사하는 거야. 을을 찾아가서 큰일 났다고 여기 담이 잘못 세워져 있고 여기가 경계라고. 내 땅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법적으로. 돌려줘야 되지.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는데 토지를 돌려주는 건 별 뭐 그럴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여기가 경계면 여기 지금 집이 이만큼 경계를 넘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두 번째 물청이 또 생기지. 건물을 뭐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은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배웠지 우리? 있죠. 철거하고 토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를 철거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케이크처럼 잘라야 되는데 커팅을 딱 하면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여자가 여기서 자면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은데 딱 뚫려가지고 철거하기도 쉽지 않고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리 원칙이지. 원리 원칙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이걸 모르니까 안 하고 살아왔겠죠. 그리고 그 세월이 되게 오래되면 이 말이에요. 우리 편피 생각할 때 이렇게 산 세월이 되게 오래되면 그 올해의 기준이 뭘까? 20년. 왜 20년인지는 저도 모르겠고 어쨌든 20년 잡았어. 강산이 2번 바뀔 정도로 저렇게 살았으면 이 현상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진실보다는. 자, 진실대로 가볼까요? 실제 진실대로 가자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땅 돌려줘야 돼, 진실대로 하자면.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법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넘게 모든 사람들, 갑과 을뿐만 아니라 병, 정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경계선이라고 생각하고 법률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 여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전세권자 들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철거하면 전세권자도 나가야 되는 거지. 또 을은 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 쓸 수 있는데 저당권자가 여기 건물에 저당을 잡고 있는데 건물 이만큼 날려버리면 저당권도 쓰레기 되는 거지. 이만 좀 한두 명이 헷갈리니까 이게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세월에 묻혀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걸 다 뒤집어 가지고 진실을 밝혀내 가지고 다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여러 사람이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근데 이 모습이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게 진실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냥 너 어차피 네 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산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잊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땅은 주인이 을로 바뀐다. 이렇게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편하게 살아가 보자 이거죠. 법 질서를 안정화시키자. 이게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가치관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20년 아니야 2000년 200년 지나서 찾아야지. 그거는 토지 소유자 돌려주는 게 정의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법을 바꾸시든지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우리 인간 세상에는 우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앞으로 옛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제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조문은 245조 1항인데 여기 그대로 조문을 옮겨놨으니까 요거를 쓸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요건이네. 이 앞까지가.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되려면 몇 년 동안 점유해야 된다고? 20년. 어떻게 점유해야 되느냐? 세 가지.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게 뭐예요?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해야 돼. 타주 점유해서는 안 되고 폭력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고 은비 점유하면 안 됩니다.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고 점유를 했어. 자, 여러분들 20년 동안 어떤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저렇게 소유사를 가지고 저 사람이 소유자일까 소유자가 아닐까?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상관없음. 소유자 여건 소유자가 아니고 상관없고 이제 됐어. 수고했어. 애썼어. 시효 완성했으니까 뭐만 하세요라고 돼 있어. 등기만 하세요. 등기만 하면 지금까지 이게 네 땅이었건 남의 땅이었건 이제부터 네 거야.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조문은 한 줄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조문인데 근데 이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4, 75페이지가 전부 다 이 내용들이에요. 두 바닥 카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느냐? 당연하죠.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 랜덤하게 막 외워버리면은 질서가 안 잡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틀을 만들어야 돼. 사고의 틀. 틀을 만들어 그 틀 속에 저 많은 판례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토미바퀴 돌아가듯이 아주 정밀하게 뭐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틀만 설명할 거예요. 이번 라운드는 11월, 12월에는 이게 그 틀이에요. 조물취득쇼를 사고 하는 틀이에요. 여러분들 이 틀을 빨리 익히셔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사건은 세 가지 사건이 있어. 이 틀 속에 큰 사건 세 가지. 1번, 2번, 3번 사건이에요. 연대순으로 쭉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연대기처럼. 1번 사건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점유를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다음 2번 사건은요. 시효가 완성된 거. 몇 년 걸려서.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요.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등장인물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에 라인하고 아래 라인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위쪽은 등기부 라인이에요. 저기 보세요. 제일 왼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등기.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 쭉 나오고 아래쪽은 실제로 부동산을 뭐 하는 자? 점유하는 자. 이렇게 머릿속에 탁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1번 사건이 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소유 토지를 누가 점유를 시작했다고?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를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갑소유 토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갑이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점유를 시작한 거예요. 점유 개시, 시작, 스타트. 점유를 시작한 데는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원인이 있겠지. 근데 원인은 몰라. 왜? 우리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등기를 하니 많이 여기서 싸운다고. 근데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자의 주장은 달라. 난 너한테 이거 빌려줬다 그러고 나한테 샀다 그러고 막 달라. 몰라. 그 원인을 정확하게 남아 있으면 취득시효 얘기도 안 나오겠지 거의. 잘 몰라서 뭐 모른다 치고 뭐 어쨌든 여기서 점유를 시작한 건 맞아. 시작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20년을 점유를 한 거야. 어떻게 점유했다고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해서 안 싸웠어. 쟤랑 멱살잡이 같은 거 한 적 없어. 그다 몰래 하지 않았어. 대놓고 했어. 그냥 공공연하게. 그래가지고 20년을 점유를 땡 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시효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뭐 함으로써 등기를 하라. 그러니까 등기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뭐지? 이거는 페이지 60일의 대원칙의 예외인데 61페이지로 살짝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61페이지에서 또 이 비슷한 그림 중간 정도에 파랭이 빨갱이 나와 있는 그림 보이시죠? 여기서 뭘 배웠느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 왼쪽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때 계약을 통해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계약이 아니라 무엇에 취득할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배우셨잖아. 맞죠? 61페이지입니다. 예. 배우셨지?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점유취득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얘 둘이 지금 계약한 거예요? 위아래가? 법률행위 아니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계약 없이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이 대원칙에 따른다면 뭐 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 돼 있어?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 뭐야 이거는? 이거 뭐냐? 뭔진 뭐 61페이지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나요? 예외. 예외인 거야 그냥. 61페이지예요. 2, 3페이지 보고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예요. 61페이지. 예. 예외. 그러니까 예외라고 그냥 예외. 계약도 아닌데 뭘 해야 되는 경우?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자가 되는 예외. 이 예외가 여러 개 있으면 짜증날 건데 딱 하나 있어. 민법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예외예요. 등기하라고 돼 있어. 됐어. 다시 오세요. 등기를 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등기할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냥. 이게 생겨요. 이거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속성이 뭐냐, 이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채권적인 청구권인 거야. 채권인 거야. 속성이. 왜 이게 무슨 청구권은 종류가 물권적 청구권일 때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또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그러니까 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로서 종류는 세 가지. 뭐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런 게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려면 물권이 있어야 돼. 내가. 물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얘는 지금 아직 물권자이다 아니다. 토지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물청일 수는 없는 거야. 저 청구권이.
물청이 아니면 채청이야. 채권적 청구권. 속성이 채권이란 거예요. 이게 채권인지 물권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물권은 절대적이어서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지만 물권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은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잖아요. 채권인 거야, 채권. 그 채권이라면 당연히 채무자를 기억하셔야 돼. 채무자는 누구냐? 채무자는 저 따라 해보세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걔가 채무자예요. 그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 그림 속에 몇 번 지점의 소유자? 2번 지점의 소유자예요. 이미지로는 이 지점의 소유자고 말로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근데 그림을 보세요. 누구예요, 소유자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가능성.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는 거. 갑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그려놓은 거야. 해석해봐요, 사건을. 갑이라면 20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 이 소리고, 병이라면 이 사이 어디선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 여기서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여기서는 병이니까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는 거죠. 어디선가. 상관없음. 상관없고 무조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내 채무자는. 그럼 만약에 갑이면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갑에게. 있고 병이면요. 병에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효 기간 진행 중에 20년, 여기를 진행 중이라 그래요. 여기는 시효 완성 후라 그래요. 부르는 말이 달라요. 1, 2 구간은 뭐라 한다고요? 진행 중. 2, 3 구간은요. 완성 후라 그래.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경은 시효의 진행을 막는다, 막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시효 진행을 막지 않아. 노 프라블럼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병이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천하의 재수 없으면 병은요. 어제 소유자 됐는데 얘 전부 시작하고 19년 364일 차에 병이 소유자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기념으로 그 다음날 다시 등기해줘야 될 수도 있겠네. 시효 완성을 이유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런데 여기서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고 할게요. 벌써 바뀌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헷갈리시니까 그냥 여기도 갑이라고 상상하세요. 그러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안 해. 안 해요. 얘들은 보통 다 안 해요. 안 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뭐를 계속한다는 걸까요? 점유를 계속해. 등기청구권이 생겼는데도 왜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안 하고 점유를 계속할까? 행사 안 하거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시효 완성됐는지 몰라. 테스트 해볼까요? 증명해볼까요? 지금 현재 지금 몇 시지? 12시 5분이네. 오늘 며칠이죠? 20일이에요? 예. 12월 20일 현재 12시 5분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어딘가 뒤져보면 요거 요건 완성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여자 같은 사람요. 있겠지. 100% 있지 어딘가. 그 사람 점유 기간이 딱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20년일까? 더 됐을까? 100% 더 됐지. 맞나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20년이 되겠어요? 그런 우연은 없지. 그럼 20년이면 충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왜 걔는 등기청구권 행사 안 하고 있을까?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몰라요. 그래서 플러스 점유 알파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등기청구권 행사를 여기서 한다는 거죠, 행사를. 10년, 여기 10년이라 잡을까, 대충? 10년 전에 취득한 채권을 10년 후에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그 얘기지, 저 얘기. 갑이 이 여자한테 이렇게 좀 건물 철거하라 그랬잖아. 여기 경계가 잘못돼 있으니까 여기 이만큼 철거하고 땅 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을은 자기도 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 내가 그때 우리 같이 측량해서 여기 설치했잖아요. 제가 이거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건물을 어떻게 철거합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기왕지사 요 토지 제가 살 테니까 시세대로 쳐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시죠. 라고 얘가 요청을 하겠지. 그랬을 때 갑은 시효 제도를 안다면 잽싸게 돈 받고 팔아야 돼. 근데 갑은 몰랐던 거지 시효 제도를. 자기는 법대로 하겠대. 필요 없대. 그냥 이거 철거하래 이거.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면은 을은 철거를 할 상황이 아니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겠지.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하겠죠. 저기 옆에서 자꾸 철거하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좋은 방법 없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담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여자가 뭐라 할까요? 오래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올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 머릿속에 기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보니까 20년 넘었거든. 벌써 30년쯤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말하겠지.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당신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지금까지 제 말 무슨 말을 들었어요? 이거 제 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 땅이 아니어서 지금 난처해서 왔구만. 라고 말을 하면 아 그게 아니고 당신 땅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당신 땅으로 바뀌는 제도가 있어요 하고 취득시효 제도를 설명해 주겠지 지금.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얼마나 줘야 되죠 저한테? 그러니까 공짜예요 이렇게. 돈도 안 줘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세상에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그걸 시효라고 해요. 시효, 취득시효.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야 얘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갑을 찾아가가지고 시효 아세요? 이렇게 시효 이렇게. 그럼 갑은 당신도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제 시효를 제 친구인데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거 이제 제 땅이라 그러던데 이제 제 땅 된다 그래요. 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갑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내 땅인데 뭐 해서 싸우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현실의 상상을.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10년쯤 있다가 다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등기를 해달라고 하겠지. 나 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해줘요라고 하면은 등기를 갑이 잘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죠.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네. 3번 지점 등기하는 지점에서 소유자는 가능성이 셋이나 있네. 이게 뭐야? 그때는 여전히 갑이었다 치고. 근데 이건 채권이라는 걸 아셔야 돼.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0년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소유자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갑이어야 돼. 갑이어야지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하지. 혹시 병이나 정이면요. 얘들은 채무자다, 채무자가 아니다. 그럼 채권은 이거 채권인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들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없어, 안 돼. 이러면 끝인 거야. 이러면 이거면 얘들한테 등기청구권 행사를 하면 안 돼요. 행사를 하면 패소합니다. 오히려 얘들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내 땅 돌려줘야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뀌는 건 문제가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됐죠. 근데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시효가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데스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리 돼요. 여기는 노 프라블럼 바뀌어도 여기는 빅 프라블럼이에요. 소유자 바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배워보니까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게 아니네. 딱 몇 년만 살짝 넘으면 좋은 거지. 20년 하고 살짝 넘는 게 좋은 거야. 20년 하고 이 플러스 알파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서 소유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점점 올라지고 바뀌는 순간 나가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고 안 바뀌었다고 칠게요. 여전히 또 갑이라고. 그러면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 없나 이제는요. 있지. 내 채무자니까. 그러면 갑이 그걸 뭐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까? 등기? 어유 대단하신데 취득시효도 완성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까 내일 갑시다 등기소에. 내가 등기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순순히 나오는 소유자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싸우지. 뭐 시효는 무슨 내 친구가 최시효다. 이시효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10중 8구 소송 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거든요. 아직 등기법에 지식이 있으신가?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때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어서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둘이 협력해서 등기 신청해야지 등기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협력할 마음이 내킬까? 절대로 협력 안 해주지. 100% 소송이라니까요. 소송 들어가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이럴 때 아까 전에 배우신 거 이렇게 지금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요건들 자주 점유했다 판사님 평온하게 했습니다, 공연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여자가 증명해야 될까? 증명할 필요가 없어. 아까 뭔가를 배우셨지. 점유하고 있으면 저런 모습들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넘어가 있죠? 갑에게. 갑이 반대로 한번 이렇게 봐요. 저것도 반대로. 타주, 폭력, 은비, 점유를 했음을 증명을 해야 돼. 증명 못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협력하라 라는 승소 판결이 떨어집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동 신청에서 무슨 신청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단독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단독 신청해서 등기를 드디어 하는 거지. 등기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효과가 생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등기하면 여기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여기 주의하실 것.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날부터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로 돌아가요. 일지점으로. 일지점이 뭐죠? 점유를 개시한 때로 돌아가요. 자, 법조문을 살짝 보시면은 법조문을 살짝 보시면 247조에 나오거든요. 47조. 전 2조 규정에 의한 이게 취득시효 규정인데 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뭐라고 됐나요? 뒤로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취득시효 제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래된 사실을 권리로 승화시켜주는 거다. 높여주는 거다. 여기서부터 소유자인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소급표가 있어요. 이 소급표는 대단히 중요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 소급표가 없다면 취득시효 제도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소유자가 된다면 장래를 향해서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동안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그럼 얘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도 있겠네. 아, 축하드립니다. 등기해 줄 테니까 그럼 30년치 지로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내 땅을 무단점유하셨다는 소리잖아. 부당이도 반환해줘요라고 30년, 10년, 20년, 30년치 지로를 감당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소유권 취득 안 하는 게 낫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제도는 그냥 오래된 사실을 권리로 승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주고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유자가 된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뭐라고 돼 있나? 괄호 속에 뭐라고요? 원시취득이야. 원시취득의 반대말이 뭐더라? 승계취득. 이건 승계취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뭐지? 이거 분명히 소유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 등기 청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전은 원시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등기 실무상 중복 등기 방지를 위해서 이전 등기라는 방식을 쓸 뿐인 것이지 실제로 소유권 이전 현상은 아닙니다. 이거 새로운 소유권 발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유권, 오래된 사실을 권리로 승화시켜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소유권을 발생시키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소유권은 이렇게 이전되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전적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전이라면 혹시 요 여자가 갑한테서 이 토지를 샀다면요.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건 진짜 이전 맞죠, 여러분들? 맞나요? 그럼 이 소유권이 이 갑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권이에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소유권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 신상이에요, 중고예요, 권리가? 중고야, 중고. 중고는 여러분들 중고 사면은 거기 기스 나 있는 거, 흠집 나 있는 거 다 물려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승계취득이면 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요 20년 시효 진행 중에 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은행 저당권이 하나. 아니면 가압류가 걸려 있었거나 가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압류가 되어 있었거나 뭐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승계되는 거예요. 매매를 하게 되면. 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을 내가 샀다고 저당권이 기념으로 사라져주고는 하진 않거든요. 그거를 팔 때 정리하고 사면은 저당권이 없어지지만 정리를 안 하면 저당권은 그대로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승계취득인데 그런데 이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등기를 마치잖아요. 그럼 여기 1, 2구간 시효 진행 중에 생겼던 소유권을 제한하는 각종 권리들, 제한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저런 것들, 저당권 저런 것들 싹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등기를 마치면 쟤들 찾아가서 싹 다 말소해줘요라고 할 수가 이쪽 깨끗한 소유권을 새로 가지는 거죠. 요까지가 기본 틀이라고 전문취득시를 이해하는 기본 틀. 이게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라운드부터 배우는 자세한 판례들요. 판례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보면요. 전부 다 이게 아주 정밀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점점 실력이 강화되는 거죠. 뭐 특별히 뭔가를 외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보겠습니다. 사건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제일 첫 번째 사건 뭐예요? 점유 개시. 두 번째 사건은요. 시효 몇 년? 20년 걸려서. 그리고 점유를 더해 안 해? 더하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되죠. 언제부터? 1로 돌아. 1로. 1이 뭔데요? 점유 개시로 돌아가서 소유자가 되죠. 그리고 이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돈 같은 거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소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 잃을 때 뭐 부동산 반환할 이게 소유권 취득할 때 뭐 30년치 임료를 계산해서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불법 점유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점유 취득시효 요건, 자 주체 넘어가고 객체에서 3번 보시면 토지 일부,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건, 그 담장 잘못 세워놨던 바로 직전 폐지 사건도 토지 전부를 점유했어요, 일부를 점유했어요. 일부. 이런 모습 아니었나? 이런 모습?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담을 잘못 세워가지고 여기를 을이 점유한 거잖아. 갑의 토지를. 이만큼이 한 필지면 한 필지 토지 전부를 점유했어요, 일부를 점유했어요. 일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를 20년 동안 점유해서 가능한데, 근데 여기를 등기를 해야 되잖아. 등기를 해야지 얘 땅이 되잖아요. 근데 토지 일부인 채로 소유권이 생길 수는 없어요. 여기가 페이지 56인데 56페이지로 가보세요. 5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일물일권주의 나오는데 거기 토지 그림 한번 보세요. 토지는 물건 단위를 세는 개수가 필이잖아요. 한 필의 토지 색깔 칠해져 있는 일부, 거기 소유권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저당권은요? 없어요. 뭐는 된다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예외가 가능한데 소유권은 안 돼. 그럼 다시 이쪽 한번 볼게요. 이 토지의 일부, 담 이쪽 편으로 20년 동안 점유는 할 수 있어 없어? 점유는요. 그래서 시효는 완성되는데 시효 완성된 가지고 그 자체로 소유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한 필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분필. 분필에서 한 필지로 만들고 여기만 이전에 받아와서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점유. 자, 점유로 가서 점유하는 모습은 세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뭐예요? 자주, 평온, 공연.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뭐 된다? 아까 보니까 점유의 태양상 충이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책임은 없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점유도 배웠냐면 관념화된 점유로서 간접 점유 배우셨죠. 간접 점유도 엄연한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꼭 자기가 직접 점유를 20년 동안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한 10년은 자기가 그 토지에 뭐 예를 들어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지었으면 무슨 점유한 거죠? 직접 점유. 10년은 임대를 준 거야. 그 무슨 점유로 바뀐 거야? 간접 점유. 그것도 점유이다 아니다? 이다. 간접 점유 불문합니다. 괜찮습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하기 때문에 간접 점유로도 취득시효 완성할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건 자세한 내용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이게 187조 예외라고 186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187 법률에 규정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187조의 대예외로서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다음에 효과 2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어서 원 권리에 존재하고 있던 제한이나 하자는 모두 다 소멸한다. 그래서 1, 2 시점 사이. 자, 1하고 2를 한번 기억해 볼까? 1이 뭐더라? 점유 개시 2가 시효 완성. 그 사이에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것,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얘들 다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여기 다 소멸하는 거. 1, 2 사이에 소멸한다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실 더 배워보면 2, 3 구간 사이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2, 3 구간 사이 뭐 후 뭐 전이라고 말해보세요.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거기서 생긴 저당권은 그건 인수예요. 그건 안 없어져요. 왜 그렇게 되는지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소급효가 있다. 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일지점으로.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그 여자가 갑의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 30년 동안 점유하면서 거기서 얻어버린 과실들 혹시 임대 놓았으면 임료 받은 거 그 나중에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 땅 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불법 점유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 공짜로 토지 하나 가진다. 이게 기본 틀이니까 이 틀만 장착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문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나중에 분필 같은 거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3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 점유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시효 완성하려면요. 필요하죠. 필요는 한데 증명할 책임이 있냐 없냐 물어본 거야. 증명할 책임은 없어? 왜? 추정을 받으니까. 그쵸? 추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오네.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된다. 맞죠?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자,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되었다.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맞죠?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6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일단은 맞죠?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자 청구권이다. 채권자 청구권이다. 채권자 청구권이고 채무자는 누구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다. 7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치 취득이다. 그럼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맞죠? 됐어요. 여기까지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76페이지 등기부 취득 시효 잠깐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엄청 나오는 내용들은 다음에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 10년짜리를 볼게요. 등기부 취득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조문은 요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첫 줄이 요건, 두 번째 줄이 효과죠. 근데 요건이 아까보다 길어졌네. 좀 더 많네. 좀 아까 점유 취득 시효하고 차이가 나는 거 탁탁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부동산의 소유자로 뭘 한 자가? 등기한 자. 아까 전에 등기했어,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하고 20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등기했잖아요. 얘는 이미 등기가 돼 있어, 소유자라고. 그 여기서 이상한데? 근데 아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소유자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사가 왜 또 10년 동안 점유해야지 소유자가 되지? 아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면 그냥 소유자 아니냐는 거지. 그날부로 바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 등기가 무슨 등기일 때 써먹는 조문일까요? 딱 생각해 보세요. 무효등기. 무효등기일 때 소유자로 등기했는데 등기가 무효였어. 뭐가 꼬인 거지. 스텝이 꼬인 거지. 그래서 등기는 했지만 소유자가 안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아까 그 여자 봐봐요. 그 점유자 회복자 관계 쓰레기한테 집 잘못 산 사람. 그 사람 소유자로 등기했어, 등기 안 했어? 등기했지만 소유자였어, 아니었어? 그런 경우에 써먹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 등기가 무슨 등기일 때 여러분들? 무효등기일 때. 그 무효등기도 괜찮다는 거. 여기 있네. 무효등기라도 무방하다. 무효등기라도 몇 년 동안만 점유하세요. 그냥 10년 10년으로 반토막 나 있어. 아까 20년에서. 왜? 소유자로 등기됐으니까 더 소유자 같거든. 그 소유자의 외관이 강하기 때문에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점유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거 뭐예요? 자주. 그 다음 어떻게? 평온하고 공연하게. 요건 아까 20년짜리하고 겹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아까 20년짜리 없었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야?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저거 있었어 없었어? 아까 전에 없었어. 여기 추가되는 요건이에요.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돼. 뭔 소리야? 선의로 점유했다는 게 자기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거죠. 요래 가지고 점유를 10년 동안 하면 그게 설령 무효등기였고 네가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당시 소유자입니다. 애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건을 보세요. 우리 저기 60페이지 다 공신의 원칙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쓰레기가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서 그 사설 시설에 감금한 거 기억하시나? 감금해버렸죠. 아버지 감금해가지고 증여받은 것처럼 저 아버지 집을 증여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겼지. 우리 쓰레기가 유효등기 무효등기지. 그래놓고 팔았어. 여자는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 모르고 샀겠지. 알 수도 없었다 치고 선의무과실로. 그렇지만 매매는 권리를 이전받는 건데 매도인은 권리자였어 무권리자였어? 무권리자였으니까 매수인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등기해도 이것도 무슨 등기라는 거죠? 무등기. 그리고 병이 선의무과실로 등기를 믿어도 소용이 없어. 등기에 공신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 앞으로 등기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인 거죠? 아직도? 또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갑은 만약에 병원에서 나온다면, 탈출한다면 소유권을 주장해서 요 점유자에게 건물 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등기 말소하고 건물 돌려달라고. 그렇죠? 그게 물권이나 청권이잖아. 그때 내가 몰랐다고 항변해도 소용없어. 그럼 등기도 말소하고 집도 돌려줘야 되지. 이 돌려주는 관계가 점유자와 무엇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에서 여기서 집세 나온 거 어떻게 하는지 아까 배우셨잖아. 선의자인지 악의자인지 나눠서 하는 거. 근데 그건 아버지가 탈출했을 때 얘기고, 아버지가 탈출을 못했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탈출을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동안 점유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샀으니까, 매수했으니까 어떻게 점유했고요? 자주 평화롭고 공연하게 했겠지. 그리고 점유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선의무과실로. 몰랐어. 이래가지고 몇 년 되면, 10년 되면 소유자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쇼생크 탈출처럼 뭘 팠거든, 땅을. 탈출했지. 11년 차에. 11년 차에 탈출하면 이 집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 여기 쇼 완성되어서. 여기 소유권 취득하면 일물일꾼주의 원칙상 아버지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 취득쇼예요. 등기부 취득쇼.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쇼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에 공신력이 있대요, 없대요? 공신력이. 공신력이 없으니까 약간 불안하잖아요. 거래하는 게. 그 불안을 약간 이제 완충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지. 내가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라고 믿고 거래했는데 난 소유자 안 되었지만 어쨌든 그 소유가 무효등기든 유효등기든 몇 년 동안만 그러고 있으면요. 10년만 내가 점유하면 내 거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선의무과실은 10년 내내 계속될 필요가 없답니다. 점유의 시초에만 선의무과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올 때, 집 사서 이사 입주해서 점유 시작할 때 그때는 몰랐어. 선의무과실이었어. 이 사정을. 근데 한 1년 살다가 알게 되었어. 이 쓰레기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이거 아버지 계약서 위조해가지고 나한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 여자는 알게 되었으니까 조마조마하겠지. 아버지가 혹시 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난 찾아올까. 아버지 그냥 거기 좀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어쨌든 알게 되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다음날 알게 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선의무과실은 10년 내내 계속될 필요가 없고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충분하대요. 자, 보시면은 요건에 가보시면은 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채로 점유를 하는 건데 그때 등기는 무슨 등기라도 상관없다고요? 무효등기라도 무방하다. 무방할 정도가 아니고 무효등기일 때 써먹는 거지. 유효등기라면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점유는 어떻게 하느냐. 자주, 평원, 공연하게 10년 동안 계속 점유하면 되고 선의무과실의 점유. 선의무과실은 10년 내내 계속될 필요가 없고 점유를 개시한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무과실 얘기 나왔지. 아까 전에 점유의 태양은 4가지만 추정되었거든요. 자주, 선의, 평원, 공연. 거기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므로 무과실이 필요하면 스스로 증명하라 그랬잖아. 여기 그 얘기지 이게. 등기부 취득쇼 주장하려면 무과실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무과실이라는 사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와 있는 거죠. 이 부분만큼은. 그리고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해요. 얘도 원시 취득이고 얘도 1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똑같아. 이거 문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런 거를 등기부 취득쇼라고 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어. 그럼 이 등기는 유효등기인가 무효등기인가? 을의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그래놓고 을이 병에게 팔았어. 병이 등기가 된 거지. 권리자의 매매, 무권리자의 매매. 무권리자가 매매했으니 병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병 등기도 무효등기죠. 근데 병은 이렇게 등기를 한 후 선의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를 해버린 거지.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맞죠? 뭔데 이게 뭐 물어본 거죠? 등기부 취득 시효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번으로. 이거 10번 봐야 되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과실 없이 무과실로 점유를 개시 시작을 해야만 한다. 맞죠? 근데 저거 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추정이 되지 않아서 등기부 취득쇼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저거만큼은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